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가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중단됐던 1차 조사와는 다르게 오늘은 중단되는 상황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내란 특검팀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이곳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7시간가량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전 9시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오후 1시 7분부터 시작된 오후 조사 3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오전 9시 4분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이 체포영장 방해 지시 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피의 사실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던 만큼 이 구체적인 조사 순서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국회 표결 방해나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 또 외환 혐의에 대해서 폭넓게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특검팀이 또 상당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이 밖에도 지금 계엄 사후 선포문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이 문건 작성과 폐기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또 비어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 오전과 마찬가지로 박억수 또 장우성 특별검사부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 또 박창환 경찰총경 모두 이어서 이 오후 조사에도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 조사자는 혐의에 따라서 좀 일부 교체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왔던 이 4명의 변호인이죠. 송진호, 김홍일, 최명성, 배보윤 변호사 가운데 일단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전 이제 소환 조사에서 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전 조사가 무사히 이루어졌지만 오후 조사 때 멈췄고 그 멈췄던 혐의에 대해서 오늘 우선 조사를 하기로 특검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체포 방해 혐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경찰 측 그러니까 박 총경에 대한 신문은 계속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오전 조사는 무사히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특검 측이 전략을 바꿨기 때문으로 현재 보이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오전 조사 때 이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조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가 좀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부터 이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이 박창환 경찰총경이 특검 조사 주체로 나선 것에 대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지휘한 인물이다라면서 반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 1차 조사 당시에 이 부분부터 처음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날인을 하지 않았고 추후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이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조사 자체를 거부한 거였죠? 맞습니다.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이제 거부를 해서 조사가 중단이 됐던 건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검은 박 총경이 신문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경찰이 조사한다는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한 겁니다. 저번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 관련 조사를 맡았던 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신문을 했고요.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의 제기를 통해 반발해온 점이 이 박 총경이 지원 방식으로 바뀐 것이냐는 거에 대한 질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 조사량이 많은 점, 또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점,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했다고 박지영 특검부가 밝혔습니다. 또 앞서 이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연루가 돼 있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박종중 전 경호처장 이 두 사람도 파견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조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략적 수정을 좀 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후에는 남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특검이 밝힌 상황입니다. 앞서 어떤 것들이 조사가 될지 하나씩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일단 주목되는 부분은 국무
국무회의와 관련된 혐의를 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이번 주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한결, 위법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그리고 어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계엄을 만료했다, 본인은 계엄 관련 지시나 어떤 문건을 못 받았다라는 주장과 어긋나는 이 대통령실 CCTV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된 걸로 전해졌는데 때문에 한 전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을 했고요. 또 안덕근, 유상임, 이주호 장관 모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을 했고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만 참석을 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도 따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불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직권남용 혐의 부분으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이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이 국무위원 전원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어떤 일각의 보도 또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방침이 없다고 밝혔고 앞서 불렀던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장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참고인 여부는 사실 조사 당시에는 밝히지가 않았던 내용인데 오늘 특검이 직접 확인을 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피의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관심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차 소환 조사에서 처음 적시된 외환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과 관련된 주요 핵심 혐의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도 오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이 외환 혐의 물론 1차 조사 당시 때 무인기 관련된 이제 의혹 질문들이 좀 일부 나왔던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 일단 2차 체포영장 죄송합니다. 오늘 2차 조사를 앞두고 통지를 보낼 당시에 외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 외환 혐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계엄 잔여 수사와 함께 이번 특검에서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될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거 아니냐가 이 의혹의 핵심인데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규명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특검팀은 지난 1일이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어제 또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상당수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감을 좀 보였던 걸로도 해석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이제 무인기 납품 책임자로 알려졌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연 관계자를 불러서 당시 이제 이 무인기가 납품된 경위, 또 북한에서 지난해 10월에 포착된 이 무인기 사진과 실제 납품된 무인기와 유사성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앞서서도 이제 내란의 비선 실세로서 이제 지목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했거든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 드론 작전 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실제적으로 지시를 했냐, 또 이 드론사뿐만이 아니라 합참이나 대통령실, 방첩사 이런 어디까지 관여가 돼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군 내부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통해서 이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박을 또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범위 또한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가 아무래도 좀 늦게까지 이어질 거 아니냐,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은 자정을 넘겨서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몇 시쯤 귀가할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심야 조사가 이제 이뤄질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죠. 네, 일단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하에 저녁 9시부터 이뤄지게 되는데 아마 저녁 시간 다 돼서야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차 조사 때는 심야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해 특검 조사실에서 머문 게 한 15시간 정도인데 실제 진행은 5시간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조사가 중단됐거나 미처 다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요. 다만 오늘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서 자정이 되기 전에
전에 조사를 종료할 가능성도 남아 있긴 합니다. 일단 지난번 1차 조사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수준이었던 만큼 오늘은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다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절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이 현 단계에서는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도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또 추가 조사를 받을지 여부도 오늘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지금 현재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방도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